심장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이지혁의 생명시계가 멈추기 직전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혁과 은호는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 조수석에서 들려오는 은호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혁의 가슴을 쥐어짜는 끔찍한 통증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으윽! 운전대를 잡은 지혁의 손이 하얗게 질리며 핸들 위로 무너져 내렸고 차가 도로 위에서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은호의 비명과 함께 갓길에 겨우 멈춰 선 차 안에서 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지혁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철과 다정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72시간. 그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 심장이라도 꺼내 가세요. 제발 우리 지혁이 좀 살려주세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다정의 처절한 절규에 상철도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기계로 피를 돌려 생명을 연장하는 에크모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34주가 한계였고 그 기간 안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끝이라는 잔인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지혁의 반응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기계 달고 병원에 묶여서 희망 고문 당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갈래요. 그 말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지혁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배려였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상철과 다정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은호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꼭 잡고 눈물 젖은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선배, 딱 하루만 더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하루만 더 생각하고 결정해요. 이대로 가면 난 평생 어떻게 살아요. 지혁은 은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단둘이 남은 지혁과 은호. 지혁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아픈 모습만 보여주다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은호는 지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는 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요. 다음 날 아침 지혁은 결심한 듯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에크모 달게요. 살고 싶어요. 은호랑 가족들이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다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혁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딱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회사 일도 정리하고 은호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다녀와서 그때 기계 달게요. 의료진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지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건 48시간의 시한부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지혁은 회사로 달려가 업무를 정리하고 은호와 함께 바다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은호야, 좋다. 너랑 여기 오니까 진짜 좋다. 창백해진 얼굴로 미소 짓는 지혁을 보며 은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끔찍한 통증에 지혁은 해변에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크모를 달았지만 이대로라면 며칠 못 버팁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정은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탐욕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석은 그녀가 저지른 온갖 악행과 거짓말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진석은 고성희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금고에 가짜 인감을 넣어두는 함정까지 파놓은 상태였죠. 고성희는 그 가짜 인감으로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뒤집었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녀는 위기 상황에서 더 독해지는 법이죠. 고성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박진석, 내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내 돈은 내가 지켜.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최후의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거짓 사과를 통한 잠입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초라한 행색으로 집으로 돌아가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26년 동안 당신 속인 거, 아이들한테 상처 준 거, 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바닥을 향한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됐으니까 나가. 당신 얼굴 보는 것조차 역겨워. 하지만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긴다는 핑계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 인감을 숨겨두는 장소를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녀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도장 케이스. 뚜껑을 열어 진짜 인감을 확인한 고성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찾았다. 박진석, 이제 넌 끝이야.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그녀는 인감을 옷 속에 숨기고 나오며 다시금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보, 건강해요. 나 갈게요. 그 뒷모습을 보며 박진석은 씁쓸함을 느꼈지만 고성희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마가 웃는다면 바로 저런 얼굴일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고성희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훔쳐온 진짜 인감과 서류들을 쫙 펼쳐놓고 당당하게 말했죠. 보세요. 남편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죠? 동명이인이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했죠? 하지만 여기 진짜 인감이 있어요. 이건 남편이 내 인감을 위조해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증거예요. 이걸로 형사 고소하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싹 다 받아낼 거예요.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도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고 오직 남편을 무너뜨리고 돈을 챙길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26년간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준 가장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돈과 승리뿐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박진석은 사무실에서 비서로부터 고성희가 보낸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장과 함께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장이었죠. 고성희가 진짜 인감을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된 박진석.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해서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박진석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줄 건 줘야지. 그래야 끝나지. 박진석은 26년의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아이들은 진짜였습니다. 영나, 성재, 우진. 그리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예비 사위 지혁까지.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아이들을 지키는 길은 자신이 물러서는 것뿐이라고요.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 받아들입시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끝냅시다. 그리고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희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때?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내 돈 내놔.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소장 받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혼하자. 위자료도 다 줄게. 고성희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26년 동안 연기하느라 수고했다. 하지만 명심해. 내가 얻은 건 돈뿐이지만 내가 잃은 건 가족 전부라는 걸. 넌 이제 철저하게 혼자야. 전화가 끊어지고 고성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겼는데 분명 원하던 걸 다 가졌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웃기지 마. 돈이 최고야. 난 이제 자유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자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역 환자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상철과 다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옥 같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지혁. 그는 은호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은호는 지혁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약속 지켜요. 나 밥 사줘야죠. 5시간에 걸친 대수술. 수술실 밖 복도는 침묵과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성재, 수빈, 지완, 영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혁의 생환을 빌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쳐 보이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새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다정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생의 환희였습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지혁. 그는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나 살았어. 그 한마디에 은호는 지혁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혁의 가슴에서는 누군가가 선물해준 고귀한 생명이 쿵쿵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막을 내렸습니다. 고성희는 원하던 돈을 손에 쥐었지만 가족과 영혼을 모두 잃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혁과 은호, 그리고 박진석의 가족들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한 사랑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파멸하고 선한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진리. 어쩌면 화려한 날들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숨쉬며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혁의 기적 같은 생환과 고성희의 씁쓸한 최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난 가족의, 그리고 욕망의 허무함을 보여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